자, 이 6세기 고구려는 되게 이제 좋은 시절 다 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라 그랬어요.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가 분열돼 있을 때 5세기에는 또 고구려에도 광개토대왕 장수왕 같은 명군이 등장해서 영토를 막 팽창시키고 막 고구려가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근데 중국 그 국가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약한데 뭉치면은 엄청 세진다 그랬죠. 자, 그게 6세기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 중국 북방의 국가들이랑 마찰이 생기는데 고구려가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자, 이 신라란 나라가 이제 6세기에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지역을 어느 나라가 꿀꺽 삼켰어요. 신라가 차지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온달 장군이 죽죠? 전사한 거죠. 자, 그런 시기가 6세기였는데 요 6세기 말에 이제 영양왕이라는 군주가 등장을 해요. 자, 요 군주 때는 음. 자, 이 고구려가 자, 여기 중국에 수라는 통일 왕조를 맞닥뜨리게 되죠. 자, 그동안 중국이 뭉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래 뭉쳐 있다고 해도 뭐 네 개가 나라가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완전히 통일이 돼 버린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겠죠. 최선의 방어는 뭐라 그랬죠? 빵. 공격이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요하라는 강이 있는데 요하의 서쪽을 요하의 동쪽을 요동. 요동과 한반도 북부는 원래 고구려의 영역이었고 고구려가 어디를 먼저 선제 공격한다? 요서를 선제 공격해요. 자, 수나라 입장에서는 한 대 맞았으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죠. 자, 네. 자, 고구려에 이제 수군을 보내는데 이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수군 배가 대부분 침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구려와 수나라는 한 방씩 잽을 주고받긴 했지만 이제 뭐 이렇다 할 아직 영토를 서로 차지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으르렁거리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수나라에서 문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수문제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수나라 양제라는 황제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수양제는 아버지 문제보다도 훨씬 야심, 욕심 이런 게 많은 인물이어가지고 아버지 문제가 고구려를 얻지 못한 거를 이제 그 자기 대에서 실현해 보려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영양왕 얘기가 나왔고 자, 요서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최선의 방어는 먼저 공격하는 거라 그랬죠? 자, 요서를 침공하였는데 수나라가 이걸 격퇴를 했대요. 근데 수 문제가 이걸 듣고는 크게 노하여서 수군과 육군 30만 명이나 거느리고 와서 고구려를 쳤대요. 자, 근데 수군이 어땠대요? 고전했다고 하죠. 장마를 만나서 지금보다 비가 더 많이 왔나 봐요. 군량 운반이 이어지지 않아 군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으며 거듭 뭘 만났대요? 전염병을 만났대. 그리고 수나라가 바다로는 이제 또 군대를 또 해군을 보냈는데 평양성으로 향했는데 역시 뭘 만났대요? 바람을 만나서 배가 대부분 표류하거나 침몰해 버렸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수나라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 철군,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죽은 자가 10명 중에 몇 명이었대요? 그렇죠. 여덟 명에서 9명, 30만 명 중에서 8, 9만, 그, 8, 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자, 문제가 죽고 나서 뒤이어 등극한 수나라 황제가 양제였죠. 삼국 사기 기록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가, 수양제가, 우리 세계사 들은 친구는 조라는 얘기 나왔죠, 지금. 황제가 내리는 문서가 적힌 명령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조알. 조라고 했죠, 조. 그 조가 적힌 글씨가 담긴 문서를 조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조는 임금이, 왕이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왕보다 위에 두고 중국 황제만 내릴 수 있는 게 조서예요. 알겠죠?
네, 수나라 황제, 양제가 조서를 내렸대요. 모두 몇 명, 주의. 모두 잠깐만요. 1133.8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몇 명이에요? 공이 몇 개예요? 하나, 네. 113만 3,800명. 113만 3,800명이래요. 몇 명이 쳐들었다고? 113만 3,800명이 쳐들어왔대요. 누구는 뭐라고 몇 명이라고 일컬었대요? 아니요. 200만 명이라도 일컬었대요. 근데 아마 이 군인이 이 정도였으면 군인 식량도 나르고 군인 뭐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 나르는 수송부대까지 다 합치면 이 정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예. 분량을 나르는 자는 몇 배가 됐대요? 그 배가 되었다. 자, 이 113만 3,800명이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1,000원짜리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봐. 여기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11억이거든요? 1,000원짜리 밥, 그러니까 삼각김밥 하나 먹는다고 치면은, 자, 한 끼에 얼마라고? 11억. 그걸 될 리가 없지. 네, 그리고 하루에 두 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전투하려면. 그러면은 이거, 요즘에 하루에 1,000원짜리 밥 있어요? 한 끼에? 남친 거 아니면 먹으면 돼. 남은 날이 있어. 10원. 자, 수의 군대가 아까 얘기했던 강 요하, 요하라는 강을 건너서 자, 고구려의 핵심 성 어디를 포위했대요? 요동성을 포위했대요. 자, 그런데 고구려가 요동성을 지켜냈대요. 자, 여름 5월에 희서가 읽어보세요. 처음. 네. 여름 5월에 여러 장수가 동쪽으로 내려오는데 황제가 타이르며 말하기를 모든 군사에 나아가고 멈추면 모두 반드시 나에게 아뢰어 회답을 기다리고 멋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113만 명이면 너희 113명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떨까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거 12명인데도 이거 꽤 많죠? 매달리고 있어. 근데 여기 이거 10배라고 생각해봐. 너희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 대치동에서 수업, 그런 수업 들을 수도 있거든요? 100명, 120명씩 앉아있는 수업들? 그거, 거기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애들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113만 명이죠? 근데 이 군사들이 움직일 때 일일이 다 누구에게 아뢰래요? 본인 수나라 황제에게 다 지금 군사에 나가고 멈춤을 다 얘기하라는 거죠. 그치. 이거 그러면은 잘 군대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억? 어디 나갈 때마다 일일이 황제에게 보고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113만 명을 이걸 다 황제가 혼자 한다고? 포장 찍을 때 그 잉크 요동성이 읽어보세요. 시서. 유동성이 함락되려 하자 성 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항복을 청한다고 말하였는데 여러 장수가 수 양제의 뜻을 받들어 감히 제때 나아가지 못하고 먼저 수 양제에게 달려가 아뢰고자 하였다. 빈번히 회답이 이를 쯤이면 성내의 방어 또한 정비되어 적절하게 나가 막아 싸웠다. 이처럼 두세 번 하였는데 황제는 끝내 깨닫지 못하였고 그러는 동안 성은 오랫동안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이 넘어갈 만하면 수 양제한테 뭔가 그쵸 보고를 하고 거기 답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락할 만하면은 고구려 군대에서 이제 시간을 벌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나라는 요동성을 함락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나라 군대가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뭐 꾀를 또 쓰게 되는데 그 전에 자, 이 한반도로 갈 수 있는 길은 요하를 건너서 육로도 있지만 바다 건너서 해로도 있죠. 자, 중국 산동반도에서 바다 건너면은 고구려 수도 평양까지 가깝단 말이에요. 그 바람만 잘 타면 하루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나라 군대가 또 배를 이용해가지고 평양을 기습하게 돼요. 내호와가 하운이가 읽어보세요. 그 성을 향하는데 이충만 주먹상이 만류하며 여러 군대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나아가려고 청하였다. 대화가 좋지 않고 정예군사 수만 명을 뽑아 곧바로 성 아래로 나아갔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부하 장군 주법상이라는 사람이 그 네호아라는 장군이 지금 신라가 이긴 승세를 타고 신나가지고 막 성으로 향하는데 만류를 했다고 하죠. 천천히 가자. 함께 나가자고. 근데 이 네호아라는 사람이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안 듣고 수만 명을 뽑아서 곧바로 성하를 나갔대요. 자, 우리의 장수 하원이가 읽어보세요. 고건무는 성이 고씨죠. 고구려의 왕족이고 영양왕, 수나라 영양왕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네, 읽어보세요. 나곽. 남쪽이 군사를 보내 내부와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배한 척 하였다. 자, 빈절. 절은 그 부처님 불상 모셔놓은 그 사찰이죠? 그 절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배한 척 하였대요. 네호아는 내부와는 이들, 이들을 추격하여 성으로 들어와 군사를 풀어놓고 약탈하느라고 대우를 갖추지 않았는데 내부가 나타나니 여호와는 대패하여 가까스로 붙잡힌 것을 전하였고 사절 중에 들어간 자는 불과 수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네호아의 군대가 그 저 빈절, 그러니까 고건무가 절을 비워놓고 매복시켜 놓은 그 꾀임에 넘어가서 쳐들어왔다가 지금 크게 당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가까스로 붙잡히는 사절 중에 돌아간 자는 불과 수천 명이었다. 이제 결국은 패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이 고건무가 이 평양으로 수나라 해군을 유인해가지고 이 대패시킨 공으로 영양왕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류왕이에요. 이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영계소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영류왕 고건무. 자, 그리고 수나라 입장에서 요동성을 함락을 못 시켰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요동을 함락을 못 시키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 고구려 수도 일단은 평양을 함락시키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요동을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길을 돌려서 평양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따로 움직이는 부대, 그 본군이 있다면은 본군 말고 이렇게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따로 빼는 군대를 별동대라고 불러요. 무슨 대? 자, 별동대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그 별동대만도 30만 명이었다 그래요. 자, 요거 미시우가 읽어보세요. 사람과 말, 말 백일치 양식을 도급받았고 또 방패, 갑옷, 창, 옷감, 무기, 화약을 화막. 화, 네. 화막을 지급받았는데 사람마다 짊어져야 할 무게가 턱섬 이상 무거워 운반할 수 없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별동대라고 하면은 그 본군에서 지금 따로 나온 부대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나 이런 것들 자기들이 스스로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그 100일치 양식을, 그러니까 너희 100일 먹을 식량을 직접 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음, 저렇게 하면 뭐? 자, 근데 봐봐. 여기 무겁겠죠? 근데 받았던 그 종류를 보면 방패, 갑옷, 창, 그러니까 무기들, 옷감, 무기가 있고 화막은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야영할 수 있는 텐트 있죠? 이 불화자의 그 막사막자거든요? 불을 피울 수 있는 텐트, 화막을 지급받았고, 사람마다 짊어져야 할 무게가 석섬이래요. 섬은 26.7kg예요. 26.7 곱하기 3 해봐요. 80kg죠, 거의. 그러면은 100일, 이거 다 해가지고 몇 킬로를 지고 가야 된다고? 80kg를 지고, 이제 요동에서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요동에서 평양까지의 길이 진창이에요. 진흙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퀴를 굴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자, 걸어가는데 그 거리가 500km가 넘어요. 자, 군중에 시우 읽어보세요. 내려 말하기를
조를 버리는 자는 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무 이 식량이 무거우니까 몰래 몰래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식량을 몰래 몰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식량을. 자, 읽어보세요. 더, 하지만 사절들은 모두 장막 아래에 땅을 파고 그것을 묻었다. 겨우 행군이 중간 지점에 이르렀는데 양식은 다 떨어지려고 했다. 밥을 버려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중간쯤 가니까. 80kg면은 한 선생님 정도 되거든요. 네, 선생님을 업고 가는 거예요. 너희 좀 극혐한다는 표정이었는데 지금. 아무튼 엄청 무겁겠죠? 네. 자, 이때 을지문덕이라는 이 히어로가 등장하죠. 요거는 하윤이가 읽어보세요. 을지문덕이 네, 수나라 군대 진영에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핀 거예요. 왕이 대신 을지문덕을 대신 시들 지는 것. 네, 그 진영에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게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거와 시를 살피고자 한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영양왕이 대신 큰 신하 을지문덕을 보내서 그 수나라 진영에 가서 어떻게 하겠대요? 가짜로 항복하게 한 거죠. 자, 실제로는 항복이 아니라 구경을 한 거죠. 구경이라기보다 여기 허와실이라는 거 약점이랑 장점이 뭔지 파악을 하러 간 거죠. 스파이로 간 거죠, 을지문덕이. 자, 그랬더니 수나라 장군 현성 읽어봐. 누구? 앞서 미리 조선을 받아들였는데 만약 왕과 을지 문덕이 나와서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을 사로잡아라 라고 하였다. 이고 중국은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미 부사인 성서옹승 류사룡이 굳게 그만두려 하니 우중군이 마침내 류사룡의 말을 받아들여 일지 문덕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수나라 양제가 만약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이 아마 고구려에서도 높은 망리지나 재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을지문덕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잡으라 그랬죠? 근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류사룡이라는 사람 말을 듣고 을지문덕을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쵸? 희대에 지금 삽질을 한 거죠. 고구려의 맹장을 잡아가지고 지금 가둘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냥 이 류사룡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여가지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이윽고 어떻게 됐을까요? 후회했겠죠? 자, 요거를 주어가 읽어보세요. 이윽고 소- 을지문덕은 돌아보지 않고 암록수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후회를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을지문덕한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와.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돌아와. 그랬더니 을지문덕이 돌아왔대요. 압록강을 건너버렸대요. 자, 이제 을지문덕이 형규 유인 전술을 어떻게 했대요? 저 수해 군대를 공격했대요. 자, 우중문과 우문술 등은 여기 우중문은 우씨고 우문술은 우문씨예요. 특이하죠? 이미 을지문덕을 놓쳐 내심 불안하였다. 자, 을지문덕은 우문술의 군사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음을 보았으므로 왜 굶주렸죠? 우리 알고 있죠? 식량을 다 버렸죠. 자, 그들을 피곤하게 하고자 싸울 때마다 어떻게 했대요? 자, 달아나면 수나라 군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쫓아가겠죠. 자,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 우문술은 근데 하루 중에 몇 번 싸워 모두 이겼대요? 7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므로 누차 승리한 것을 믿고 또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 쫓겨 이때 마침내 동쪽으로 나아가 살수라는 강이 나왔죠. 청천강이란 강이에요.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산을 의지하여 진영을 쳤다. 자, 그랬더니 자, 요거를 할인이가 읽어보세요. 을지문덕이
함께하여 감사할 수 없음을 보았으면 또 경험하고 공부하여 갑자기 한명씩이 어렵다고 여러 마침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따라들어. 그러니까 을지문덕이 여기서 거짓으로 항복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진짜 고구려 나라를 들여다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졌으니까 이쯤 하면은 이제 돌아가세요라고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런데 수나라 입장에서는 7번이나 싸워서 이겼으니까 뭐 더 내칠 수도 있는데 수나라도 지금 상황이 좋다 그랬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군사들은 지쳤죠. 그러니까 이 우문술이 어, 평양도 또 경고해 보여서 함락시키기 어렵다고 여겨서 그 거짓 항복을 따라서 어떻게 했대요? 돌아갔대. 이제 수다라 군대가 물러가게 된 거예요. 지쳐가지고. 자, 우문술 등이 방진을 치고 행군하자. 자, 아군이 사방에서 습격하였는데 우문술들은 어떻게 행군했대요? 싸우면서 행군해. 그냥 행동하는 자, 봐봐. 이제 군대 가면은 남자들 행군할 거예요. 네. 네. 자, 행군이 뭐냐면은 봐봐. 군인들은 뭐 이렇게 차나 이런 것들 타고 이동하기도 하지만 웬만한 거리나 이런 것들은 다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죠. 지금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무기나 이런 것들 자기가 다 들고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군인들이 매는 그런 짐을 군장이라 그래요. 뭐라고? 군장. 이제 군인들이 완전 군장이라는 걸 하거든요. 한쪽에 일단 뭘 맬까요? 총을 매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매는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갈 거야? 그래, 먹을 것들 조금이랑 또 거요. 하얀색으로 가고요. 또 옷은 입고 있잖아. 옷은 옷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렇게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비, 탄초 우비라고 하는데 그 우비를 가지고 제 가야 되고 또 물통도 있어야 되고 또 잘 때 뭐 깔고 자야 되겠죠. 그치 목포라고 해가지고 그 담요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랑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무기나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가는데 그 완전 군장 무게가 한 25kg 정도 돼요. 그거 매면은 거의 쇳덩어리 같거든요. 그거를 메고 이제 남자들 훈련소 가면은 30km씩을 걸어요. 왜? 그거 이제 군 전쟁 나면은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시간. 자 그걸 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 누가 앞에서 여기 뭐 이마 같은 데 이렇게 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게 무거워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행군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싸웠대요. 엄청 힘들었겠죠? 장기 하는 애들은 자, 이런 와중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어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뭘 보냈대요? 우원씨를 보냈대요. 자, 이때 시우가 읽어봐. 저 희서가 한번 읽어볼래? 일집의 우수에게 시를 보내 이르기를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다 헤아렸고 기묘한 계획은 지리를 모두 통달하였다. 자, 여기까지. 자, 봐봐. 신묘한 계책. 지금 우중문의 그 계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머리 써가지고 저걸 속인 거다 하는 그 전략을 의미하죠. 그 전략이 신처럼 뛰어났다고 하고 지금 우중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천문을 다 헤아렸고 기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모두 통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을지문덕이 누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중문을 칭찬하고 있죠. 요거부터 쉬우가 읽고 싸움에 싸움에 이겨 이미 금은 히트노프니 만족할 줄 알고 그 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해요. 네? 을지문덕이 살아난 것 같네요. 자 보세요. 싸움에 이겨서 공로가 높으니까 만족할 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꺼져 이거예요. 자, 그만하라는 거죠? 네. 라고 하였다. 우중문은 답서를 보내 을지문덕에게 질세라 훈계하였대요. 자, 싫은데? 그런데 을지문덕이 어디서 승리했대요? 셋에 승리하고 수해 군대가 철군하게 됐대요.
자, 가을 7월에 수의 살수에 이르러 군대가 반쯤 건너자 아군이 뒤에서 자,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데 수나라 군대가 강을 다 건넜을 때 혹은 건너기 전에 아니면 언제? 건너는 중에 그치, 건너는 중이죠. 반쯤 건넜을 때 아군이 어떻게 했대요? 뒤에서 그 후군을 공격했대요. 자, 우두니 장군 신세용이 전사였대요. 자, 이때 여러 강 중간에서 공격을 받았으니까 오도가도 못했겠죠. 이때 여러 군데가 함께 무너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장수와 사졸이 달아나 돌아갔는데 하루 밤 만에 압록수에 이르니 행군한 것이 450리였다. 자, 하루에 450리를 갔다는 건 좀 뻥 같아요. 백리가 몇 킬로일까요? 1리가 몇 킬로예요? 1리가. 1리가 0.4킬로예요. 그럼 10리는 몇 킬로예요? 4kg. 10리가 4킬로죠. 100리는 자, 하루에 40킬로 행군도 거의 기적에 가깝거든요. 근데 100, 400. 그럼 이거 200킬로 거의 180킬로죠. 하루에 180킬로를 어떻게 가 사람이 뭐 오토바이 타고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갈 텐데.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처음에 9개 군이 요에 이르렀으니 모두 처음에 30만 5천 명이 쳐들어갔는데 그 별동대 중에서 요동성으로 돌아온 이는 오직 몇 명이었대요? 다 죽은 거죠, 거의.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게 된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즉위한 사람이 누구? 영류왕입니다. 영양왕의 이복 동생, 아까 이름 혹시 뭐라 그랬죠? 고건무라고 했죠? 그 아까 내호와의 군대가 수군으로 평양을 쳐들어왔을 때 빈 절에 수나라 군대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기습해서 전멸시킨 공로로 그렇죠. 이 영류왕이 고건무가 임금까지 될 수가 있었죠. 자, 영류왕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자, 수나라가 고구려를 무리하게 쳐들어오다가 지금 113만 군대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진 것만 해도 나라가 기울 정도인데 수양제가 그치질 않고 3차, 4차 침공을 해요. 번번이 다 어떻게 했을까?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하면서 수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수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나서 수나라의 외가댁 식구들이 당나라를 세워요. 자, 수나라 황실의 그 성씨는 양씨인데 이씨 가문에서 당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당나라가 세워지고 중국이 다시 통일이 됐어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고구려도 수나라 맞서 싸우는데 너무 힘을 많이 쏟았단 말이에요. 당나라랑 또 싸울 힘이 많이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영류왕은 자, 당나라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근데 진짜로 숙인 게 아니고 머리를 숙이면서 한편으로는 당나라가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 예, 중국은 만리장성이라면 고구려는 무슨 장성? 고구려 천리장성은 왜 쌓았다? 어느 나라 쳐들어올까봐? 당나라 쳐들어올까봐 쌓은 거예요. 자, 봐봐. 근데 천리장성, 자, 천리에 달하는 그 기다란 어떤 그 장성을 쌓은 건데, 이거 쌓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과 힘이 들어갔는데, 자, 이 천리장성을 쌓으라고 영류왕이 연개소문이라는 신하를 이 천리장성 공사 현장에 보내요. 근데 연개소문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고구려 수도 평양에서 대대로라는 관직 들어봤죠? 망리지 들어봤죠? 그 아버지 때,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망리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고구려의 최고 실세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개소문이 무슨 이유에선지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가지고 지금 그 공사 현장으로 공사하는 곳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쪽으로 쫓겨가게 된 거예요. 너희가 연개소문이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알아? 소위 말하는 하극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거. 자, 이런 걸 두 글자로 정변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대탕화. 영유왕이 즉위하다. 이름이 뭐래요? 건무래요. 영양왕의 배다른 동생이래요.
자, 즉위하였대요. 서거라는 표현은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서거라는 표현을 쓰죠? 박정희 대통령. 자, 봐요. 영유아기 처음엔 당나라에 머리를 숙였다 그랬죠? 당나라에 가서 조공하였다. 당나라에 가서 조공하였다. 당나라 가서 역서는 뭘까요? 역서. 달력. 달력이에요, 달력. 자, 봐봐. 지금 우리는 뭐 5월 9일, 5월 10일 이렇게 그 달력을 쓰고 있죠. 2025년 5월 9일, 5월 10일 이렇게 세잖아요. 이 세는 횟수랑 기준은 다 서양 기준이에요. 율리우스. 그렇죠. 율리우스라는 그 율리우스 시저라고 들어봤어요? 서양의 그 시저란 로마의 영웅? 그 시저가 만들었던 달력,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에서는 1년을 그 태양 도는 카이사르. 태양 도는 걸 기준으로 해서 365일로 계산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달력이었는데 오차가 좀 있어가지고 서양의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율리우스 달력을 리메이크요. 조금 바꿔요.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레고리우스 력인데 그 달력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달력은 1년을 365.24 땡땡땡땡의 소수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꼬리에 달린 소수점 그게 점점 붙어가지고 점점 일자가 커지겠죠. 자, 그럴 때마다 자, 4년에 한 번꼴로 1년이 366일이 되죠. 예를 들면 2월 29일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네, 그랬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선생님 봐봐. 그레고리우스력, 양력을 쓰고 있는데 요 당시에는 중국이 하늘을 보고 계산한 음력을 썼어요. 음력은 달이죠, 달. 달의 그 이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동양은 뭘 썼다?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달력 보면은 큰 숫자 안에 작은 숫자가 써 있죠. 그 작은 숫자가 무슨 력? 음력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는 자체적으로 달력을 만들 만한 능력도 없었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됐어요. 누구 눈치 보느라고?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당에 가서 뭘 받았대요? 역서의 반포를 요청하게 했다. 이 달력을 받아온 거예요. 자, 당에 가서 태종이 당나라 태종이라는 이 위대한 임금 황제가 있습니다. 돌고래 힐리간을 생포한 것을 축하하고 아울러 뭘 바쳤대요? 자, 이 봉역도는 뭘까요? 보니까 지도겠죠. 고구려 지도를 바친 거예요. 오. 이거는 좀 어때요? 우리 지역 알려줬으니까 저희 하세요. 선을 너무 넘은 거죠. 너무 많이 넘었는데? 고구려인들이나 애국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판 거죠, 이거 거의. 그냥 지금 다 알려주고 쳐들어오세요. 어디? 자, 이래서 영유왕에 대한 반대파들이 슬슬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퍼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유왕이 나름대로 천리장성을 만들기 시작했죠? 자, 왕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쪽으로부터 부여성부터 동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리 남짓이었다.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대요. 자, 연개소문에 대한 얘기고 삼국사기 열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연이 개소문에 계속. 천이 이거 샘천자거든요. 하천할 때. 원래 성은 뭐래요? 천씨래요. 청개소문. 근데 여기 연씨는 왜 들어갔냐면 고구려가 혹시 몇 부족 연맹체였는지 기억나요? 맹세. 그쵸. 게루브라는 그 왕을 내는 부족이 있었고 뭐 연노부, 전노부, 소노부, 관노부 해가지고 5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노부의 연자, 그 연노부를 대표하는 귀족이 연개소문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씨를 연씨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원래는 성씨가 천씨라고도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천씨는 약간 별칭같이 자기가 스스로 그 이렇게 붙인 거라고 요즘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대요? 어디서 태어났다고? 예, 좀 특이하게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좀 치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속였대. 현혹이라는 건 속였다는 거고. 자, 요거 읽어보세요. 몸가짐이 어땠대요? 자, 네,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 우리 요즘에 표현하나요? 예. 마음은 호방. 그러니까 쫌생이 같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소탈하였다. 자, 이런 사람이었대요. 자, 근데 국인의 반대로 대대로에 올랐대요, 오르지 못했대요. 여기서 국인은 고구려 귀족들을 의미해요. 고구려 귀족들의 반대로 그 재상, 망리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가부터 제아가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주일에 개수가보다 하였다. 하지만 그이는 영계소문을 잔인하고 포악하였기 때문에 그를 싫어하여 영계소문은 아버지의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자, 아버지가 대대로였는데 그 자리를 못 이어받은 거예요. 얼마나 습득. 자, 그래서 영계소문이 어떻게 했대요? 세연이가 읽어보세요. 영계소문이 머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지 않고 만약 안 되는 원한다면 비록 수천에서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그를 애처롭게 여겨 마침내 지위를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영계성은 생각하고 다니는 그냥 무도한 그래도 아무튼 그 귀족들한테 가가지고 머리 숙이면서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해가지고 마침내 아버지 자리를 잇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근데 성격이 어땠대요? 이런 사람 있나요, 주변에? 네.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네. 제 집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요? 흉악하고 잔인해요? 연개소문이에요? 어? 자, 그리고 영류왕이 어떻게 했대요? 제가 읽어보세요. 연개소문에게 가게 하다. 왕이 서부 대인 영계소문에게 명하여 장성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자, 이 대대로라는 관직까지 받은 사람이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귀족인데 지금 저 변방의 그 요동 지역에 있는 천리장성 축소 감독하게 한 거예요. 연개소문이 어떻게 했대요? 세연이 읽어보세요. 여러 대인이 네, 네, 일이 새어나갔다. 영계소문은 불경을 모두 모아놓고 마침내 사회를 것처럼 하였다. 자, 그러니까 먼저 영류왕이 연개소문이 조금 안 좋은 기미가 보이는 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 귀족들이랑 함께 몰래 어떻게 했대요? 죽이려고 논의를 한 거죠. 자, 근데 일이 어떻게 됐대요? 들킨 거예요.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사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군대 장군이 쫄병들 세워놓고 한번 병사들 쭉 돌아보는 거예요. 뭐 훈련이 잘 됐나? 내 군인들이 얼마나 지금 튼튼한가 이런 것들 한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울러부터 주의가 읽어보세요. 아울러. 아이고, 미안해. 응? 그리고 여러 대신을 불러 함께 사열식을 직접 보자고 하였다. 자,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그 대신들을 지금 부른 거죠. 함께 보자 그랬죠. 자, 읽어보세요. 손님이. 그 모두 살해하니 대략 100여 명이었다. 그리고 말을 달려 궁궐로 들어가 영로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두 개만 안에 보였다.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잔치 연다는 명분으로 불러가지고 100명을 다 어떻게 했대요? 다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말을 달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그러죠?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왕을 죽였다는 걸 시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토막을 내버린 거죠? 그리고 또랑 그 하수구에 버린 거예요. 자, 영유왕 이게 끔찍하게 죽었죠? 그리고 연개소문이 세운 것이 이름이 장이에요. 성은 고씨니까 고장. 자, 이게 고구려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보장왕입니다. 고장난 사람 아니에요. 자, 이 사람 보장왕은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고장난 것처럼 힘이 없었어요. 자,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연개소문에게 있었죠.
자, 이 당시 영계 소문은 당나라에 대해서 그 친하게 지내자는 입장 아니면 싸우자는 입장의 우두머리였어요. 그쵸.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는 건 영유왕이었는데 영유왕을 다 잘라버렸죠. 그 말인즉슨 당나라와 싸우자는 대당 강경파 영계 소문이 권력을 장악한 거란 말이에요. 당나라와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었겠죠. 실제로 영계 소문 제2기간 내내 당나라랑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김춘추란 신라 인물이 고구려를 찾아오죠. 김춘추 들어봤죠? 김춘추는 자, 이 백제와 신라 가운데 있었던 합천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네, 해인사가 있는 거기 대야성이라는 중요한 성이 있었는데 그 대야성 성주가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었죠. 김품석의 딸이 김품석의 부인이 고타소란 여자였는데 김춘추의 딸이었죠. 자, 근데 그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화 아내를. 그쵸. 부하 거밀의 아내를 건드리는 바람에 거밀이 백제군에게 대야성을 이제 팔아넘겼죠. 자, 이렇게 해서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김품석과 김품석의 아내 고타소가 죽었죠. 자, 김춘추는 자기 딸과 사위가 죽어서 굉장히 슬펐고 백제를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어디를 찾아왔다 그랬죠? 예, 고구려에 군대를 요청하러 청병하러 왔죠. 근데 이때 그 고구려의 집권자 누구 영계소문이 무리한 요구를 했죠. 그렇죠. 한강 지역을 다시 돌려달라 그랬죠. 김춘추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은 고구려 귀족을 뇌물로 구워 삶은 다음에 꾀를 빌려가지고 풀려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쵸, 맞아요. 김춘추는 자, 신라로 살아 돌아왔다가 바로 바다 건너서 어디로 건너가요? 당나라로 건너가죠.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마침내 당나라와 신라 간의 동맹이 성사되는데 이걸 무슨 동맹이라고 해요? 나당 동맹이라고 하죠. 자, 신라는 이제 당나라라는 이제 우방을 얻게 됐고 당나라는 신라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죠.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구려는 전쟁이 나면 어디로 숨어 들어간다고? 성으로 숨어 들어간다 그랬죠. 산성으로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산성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개가 넘어가고 1개만 산성이 남아 있어도 그 산성에서 고구려군이 버티고 있다가 적의 후방을 급습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 침략하기가 매우 어렵고 한번 쳐들어오려면 그 산성을 다 함락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고구려 산성들이 함락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성이 어느 성이었어요? 이 안시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안시성에서 당나라 침략에 맞서서 안시성주가 그 당나라 군대를 무찌르죠. 자, 그러게요. 자, 봐봐. 그리고 나서 자, 이 안시성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고구려가 한동안 당나라를 이제 이렇게 물리친 다음에 평화가 지속되다가 절대 권력자 누가? 군이 죽죠. 영계소문 아들을 남생, 남건, 남산이 있었는데 남생이 자리를 비운 틈에 남건과 남산이 권력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남생은 권력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어디에 항복해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당나라가 남생을 앞세워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가만히 있어. 좀 잘 들어. 정신없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고구려는 700년 만에 멸망하게 된다. 오늘 요거까지만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자,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았죠. 영유왕의 동생의 아들 장을 세워서 왕으로 하고 스스로 뭐가 됐대요? 가만히 있으라고 좀. 망리지가 되었다. 그걸 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 잘 들어. 자, 나란 일을 마음대로 하였다. 자, 고구려인들은 누굴 두려워했대요? 오늘 두려워했대요. 영계소문이 매우 위험이 있었는데 몸에는 칼을 몇 개를 찼대요. 누가 개를 찼대요. 그 영계소문을 재현한 그 영국을 보면 영계소문이 등에 칼을 5개를 차고 있거든요.
자, 주위에서 감히 올려다볼 수가 없었다. 매번 말을 타고 내릴 때 어떻게 했대요? 너희 말 타본 사람 있어요? 말 등이 높죠? 그렇게 너희 올라탈 수 있어요, 점프해서? 그럼 어떻게 탔어요? 타이어. 네, 계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계단이 필요 없이 연개소면 어떻게 했대요? 그냥 귀속을 배. 항상 귀족 출신의 무장을 땅에 어떻게 하겠대요? 이렇게 엎드리게 하게 한 다음에 그를 어떻게 했대요? 발로 밟고 말에 탄 거예요. 그리고 자, 그건 걸려. 밖에 나가 다닐 때는 반드시 군대 행렬을 펼쳤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크게 소리치면 왜 높으신 분들 다니면은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소리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모두 흩어져 달아나기를 어디나 어디도 꺼리지 않았대요? 정말 무서웠나 봐요. 자, 구덩이나 골짜기로 막 숨었대요. 나라 사람들이 이를 매우 괴물. 자, 김춘추의 청병을 거절했죠. 자, 왕은 듣지 않았다. 근데 여기 관련된 또 에피소드가 있죠. 넘어가서 자, 그래서 신라가 결국은 당나라의 군대를 요청했죠. 자, 백제가 우리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고 다시 고구려 연합하여 입주하는 길을 가로막아 모여하고 있으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내보냅니다. 엎드려 빌건대 천자의 군사를 구원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당태종이 어떻게 했대요? 네, 이제 공격을 하게 됐죠. 자, 이세적 이도종의 부대가 계모성을 함락하다 비사성이 함락되다 요동성 그 수나라가 함락 못했던 성이죠. 자, 백암성이 함락되다 이렇게 줄줄이 지금 다 함락됐죠. 그리고 당나라가 타겟으로 잡은 게 어디예요? 안시성 사람이 굳게 싸웠대요. 안시성 사람이 황제의 깃발과 일산은 뭘까요? 그치. 일이 뭘까? 하나에 일. 일. 일이야? 이런 그냥 너희 그 해일. 해일이에요, 해일. 아 해. 양산이에요, 양산. 예, 태양 가리는 거. 곧장 성에 올라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질렀다. 자, 황제가 화를 내자 이세적이 성을 이기는 날에 남자는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고 청하였다. 안시성 사람들이 너희 같으면 너희가 안시성 사람이면은 구덩이에 묻어 죽고 싶겠어요? 아니. 자, 더욱 굳게 시켰으니 오래도록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랫도록 공격하여도 함락되지 않았다. 자, 안시성이 함락이 안 되니까 당나라가 어떻게 했대요? 산을 흙을 그 역대급 삭제. 흙으로 산을 쌓았죠. 강화왕 이도종이 군사를 통솔하여 성의 동남쪽 구석에 흙으로 산을 쌓았대요. 안시성에 바짝 다가오니 성 안에서도 그 성벽을 높여서 이를 막았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계속 쌓으니까 성에서도 뭘 쌓아서 이걸 막은 거예요. 네. 자, 교전한 것이 하루 17차례였다. 충차, 포석으로, 충차는 그 성문을 부수는 그 일종의 기구거든요. 네, 요거랑 포석, 이 돌 던지는 기구예요. 네, 그렇죠. 그 망루와 성곽키를 무너뜨리면 성 안에서 따라서 목책을 세워 무너진 곳을 막았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막은 거죠. 자, 토산을 쌓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모두 2달 동안 50만 명의 공력을 들였대요. 자, 토산의 정상이 성에서 몇 장 떨어져 있었고 아래쪽에서 성을 내려다 보았다. 자, 도보계라는 사람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토산 정상에서 적에 대비하게 했대요. 자, 그런데 토산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지면서 성을 눌러서 안시성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봐봐. 자, 토산의 책임자였던 누가? 도보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토산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딴 데 어디 놀러가 있었나 봐요. 잠깐. 딴짓을 했나 봐요. 자, 우리 군사 그랬더니 고구려 군사 수백 명이 어떻게 했대요? 당나라가 힘들게 쌓은 그 저기 토산을 오히려 뺏은 거죠. 그쵸. 그리고 고구려 군대가 여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된 거죠. 황제는 열받았겠죠. 그래서 도보계를 참수해서 목을 돌리고 여러 장소에게 명하여 공격하겠지만 이기지 못했다. 결국 당태종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돌렸죠. 자, 요동에서 이르러 요수를 건너는데 아까 저 고구려 그 육지가 대부분 다 진창이라 그랬죠? 자, 진창이었으므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
자, 장손무기에게 명하여 만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물이 깊은 곳은 수레로서 다리를 만들게 했다. 황제가 그 귀한 황제가 몸소 말채찍에 풀을 묶어 이를 도왔다. 자, 당태종이 회군길에 몹시 고생했다. 고생했다. 자, 폭풍이 불고 눈이 내려서 사줄이 축축이 젖어 죽는 자가 많았다. 자, 당태종이 전쟁을 어떻게 했대요? 왜 자기의 뛰어난 신화 위증이 살아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번 전쟁을 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연개소문은 그 이후에 당나라에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개소문 때는 잘 당나라와 결착이 안 나다가 연개소문이 죽고 아들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퉜대요. 장자인 누가 연남생이 막내가 됐는데 동생 남생과 남산이 자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형을 몰아내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남생이 어떻게 했대? 당나라에 마지막 집중에 다 왔어. 항복하다. 그리고 고구려 수도 어디가? 이게 마지막 기사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자. 마지막. 자 이거 자 세은이가 가을 9월에 네. 저는 그랬다. 처음에서 이제 내가 한국어하여 듣기 이 남건은 둘째 아들이에요. 연개성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대요? 끝까지 버텼죠. 자, 그리고 더 읽어보세요. 국가와 인류 등과 국민이 이쪽에게 사랑을 보내되어 밀착하여 남건이 믿었던 스님 같은데 신성이라는 사람을 믿었는데 이 스님이 어떻게 했대요? 배신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적이라는 당나라 장군에게 성문을 연 거죠. 자, 이적이 병력을 풀어놓아 성에 오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성에 불을 질렀다. 남건은 스스로를 찔렀대요. 근데 죽었대요? 자, 너희 자살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자, 쉬워? 죽어봤어? 되게 어렵다. 자, 자기 몸을 찌르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게 못 찌른 거죠? 그러니까 죽지 못하였다. 그치. 그래서 왕과 남건 등을 붙잡았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700년 만에 멸망하게 된다. 연락하러 일찍 정수백근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